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진료 시간에 미처 하지 못했던 깊이 있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몸 아픈 것만 치료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 마음과 정신을 다잡고 몸을 아프게 만들었던 생활 습관과 가치관까지 바뀌어야 진짜 근본까지 치료하는 거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의 힘든 마음을 하나하나 들어보고 도움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환자분이 많이 오실수록 제가 하는 치료가 내과의 3분 진료와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나마 유튜브 덕분에 구멍난 부분을 메운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진료 시간에 얼굴을 자주 뵙는 분인데도 진료 시간 중에는 별 말씀을 못 하시고 치료만 받으시다가 오히려 얼굴 보고 하기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유튜브나 블로그에 댓글로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렇게 마음 나눠주신 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니 그것도 마음에 차지는 않아서 진료 외의 시간에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 2달간은 알러지 셀프 검사 세미나를 진행했고요. 이번 6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에 처음으로 셀프 감정치료 세미나를 열어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설마 이거 딱 한 번 해보고 에이 별로다 하면서 인기가 없어서 문을 닫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6월을 마무리하면 7월 1, 2, 3일은 명쾌한 한의원의 여름 휴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이 2024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매듭 짓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며 새로운 방향으로 성장하게 되는 모멘텀이 되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에 고민했습니다. 뭔가 멋진 영상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이게 쉽지는 않네요. 자, 셀프 감정치료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감정을 치료하고 싶은지 미리미리 문장으로 적어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례적으로 고추기름에 대한 감정을 치료하고 싶으신 딱 한 분 말고는 많은 분들이 치료하고 싶다고 꼽아주신 감정이 매우 비슷합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갑자기 훅 하고 올라오는 분노와 화에 대한 감정을 치료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아니 원장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분노와 화가 왜 비슷한 감정입니까? 바이알도 다 다른데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죠. 제 말은 마치 다양한 질병의 뿌리에 알러지가 존재했던 것처럼 아무리 뭘 해봐도 사라지지 않는 부정적 감정의 뿌리에 공통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의식과 무의식의 탈동조화입니다. 자기의 무의식을 평소에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삶의 결과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 돼서 살지 못하는 것이 끝도 없는 불안과 염려, 두려움과 걱정, 분노와 화가 올라오는 결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명쾌한 최 원장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를 몇 번 꺼냈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이란 단어를 쓰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을 연상하기도 하시고요. 또 내 기억 속에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라앉아 있는 기억의 일부로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어린 시절 아픔과 상처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내면 아이로 받아들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니 더 깊은 차원으로 치료하는 게 한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무의식이라는 존재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네요. 의식이라는 게 무엇이고 무의식은 무엇인가요?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식인가요? 그럼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고 여기게 만드는 자아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뇌의 신경 전달 과정으로 발생되는 진동인가요? 뇌 안에 데이터가 처리돼서 우리 신경계를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파동 같은 건가요? 마음과 의식이 뇌의 작용이라면 뇌가 죽으면 마음도 없어져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죽음과 함께 사라져야 하건만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어서 내 몸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 나라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서 죽어있는 본인의 몸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장도 멎고 뇌파도 멎어서 몸은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자기의 인생의 기억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내가 하늘을 날아올라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었다고요. 인간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으로 발생하고 그것이 세포 분열하여 몸을 만들죠. 눈에 보이는 몸이 생겨난 것을 인간의 탄생이라 부르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내 몸이 만들어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도 함께 탄생합니다. 이 두 존재는 마치 거울의 양면처럼 존재합니다. 저는 이 두 존재를 편의상 의식과 무의식으로 불러왔는데요. 평소에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던 나의 반쪽, 나의 무의식은 바로 영입니다. 평소 나의 마음은 내 몸에 속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 몸이 살아있는 동안 영과 육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마음과 정신과 생각으로 공유됩니다. 영은 나의 몸이 살아가는 동안 몸과 함께 평생 성장합니다. 몸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영의 성장을 좌우합니다. 마치 엄마가 먹은 것으로 태아의 몸을 만드는 것과 같이 말이죠. 엄마가 예쁜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만 보면서 뱃속의 아기를 의식하며 아기를 중심으로 모든 판단을 하고 몸가짐을 조심합니다. 엄마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마약을 하면 그것이 다 태아에게 고스란히 남죠.
그것이 아기의 평생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데 낳고 나서 보면 이미 늦었습니다. 임신했을 때 잘못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을 갖고 살아가는 지구상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몸을 쓰고 해왔던 모든 것이 고스란히 영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껍질이고 영혼은 알맹이죠. 몸이 살아가는 지구상의 인생들은 사실상 영혼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껍질을 벗어버리고 알맹이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영원한 인생의 시작인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봐도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의 뇌는 보이는 나의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아무리 약물을 쓰고 마음챙김 기법을 쓰고 기공, 명상, EFT, 심지어는 명쾌한 감정 마이알로 알러지 치료를 해봐도 때로는 극복되지 않는 끊임없이 몰려오는 불안, 공포, 분노, 공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철저히 내가 나의 나머지 반쪽을 무시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를 낳아준 우리의 부모도 잘 모르죠. 그냥 임신했으니까 낳았고 당신의 자식이니까 정성을 다해 키워주시려고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뭣도 모르게 태어났는데 먹고 자고 크다 보니 학교도 가라고 합니다. 공부도 하라고 하고 대학을 가라, 또 직장을 가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고 있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 직장을 찾고 돈을 벌면 결혼을 해라고 하고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하면 자식을 낳아라 하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돈을 더 벌고 또 먹이고 씻기고 공부시키고 다시 그 자식을 대학에 보낸다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자기 앞가림하도록 열심히 키우고 나면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똑같이 반복하고서 이제 육신의 삶이 허물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왜 살아야 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어야 했는지 모르면서 우리는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100억을 벌어도 100조를 벌었어도 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끝이 존재하는 허무한 세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치료하고 여러분을 낫게 해봤자 여러분은 또 언젠가는 아프고 죽게 됩니다. 지금까지 벌어놨던 돈도 명예도 그렇게 사랑하던 배우자도 자식도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경화면, 여러분의 껍데기였던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딱 하나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의 알맹이, 여러분의 영뿐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영원히 존재하는 알맹이를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정말 중요한 그것만 딱 빼고 껍데기의 금치라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왔다면 껍데기가 벗겨지고 알맹이가 드러나는 시점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알맹이가 드러난다는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는데 알맹이가 잘 여물고 커왔는지 모르겠는데 껍데기가 벗겨져 본질이 드러나는 그 시점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 불안감, 공포, 때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는 육신의 문제라기보다는 영적 문제에 가깝습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불안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달려야 되는지 모르는 두려움, 끝도 없이 반복하는데 뭘 반복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분노와 허탈감과 무기력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목표를 알아야 합니다. 태어남으로부터 죽는 순간까지 태어남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도 여러분을 가르쳐주신 학교 선생님도 여러분을 고용한 직장의 사장님도 그런 말을 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죽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간혹 어떤 분은 내면으로부터 끊임없이 울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인생의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눈을 뜨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궁금함을 안 느껴본 분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그 목소리를 무시하는데 만약에 그 궁금증이 커진다고 하시면 그분은 평범한 삶에는 어울리지 않는 분입니다. 100억 부자가 될 관상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된 알맹이를 만들 만한 삶, 영성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무의식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말함이고 여러분이 느끼는 본능적인 불안감은 여러분의 영이 나를 쳐다봐 달라고 울부짖는 구조 신호입니다. 왜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까요? 여러분의 영혼은 왜 자꾸 여러분의 의식에게 그렇게 불안과 공포와 슬픔과 우울함과 부정적인 마음과 짜증을 발산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이유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함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적을 명확히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몸은 병에 걸리고 마음이 아프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기도 하며 될만 하면 뭔가 일이 생겨서 망쳐버립니다. 끊임없이 도돌이표가 우리의 인생에 달라붙어서 늘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실수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인생을 쳐다보며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며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본을 깨달아야 합니다. 명쾌한 한의원의 세계관은 이 근본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창조자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영혼의 근본이며 우주의 근본입니다. 원리와 법칙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모든 진리와 영감과 기술과 예술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고 있는 모든 기술과 예술과 문학과 종교와 의술이 이 모든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진리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무의식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법칙과 진리와 사랑의 에너지를 통하여 존재합니다. 영혼은 사랑과 진리를 먹고 삽니다. 깊은 영성의 세계, 근본의 세계의 법칙과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가 온전하게 존재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의식세계, 육신이 그러한 진리, 사랑, 법칙에 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은 100년 잠깐 사용되는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근본은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내 육신이 진리와 사랑과 법칙으로 육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근본의 세계를 쫓으며 알기 위하여, 배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이 세상에 태어난 근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니까요. 무의식은 그것을 알지만 우리의 의식세계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때로는 철저히 부정적이고 불법적, 비법칙적, 사랑에 반하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것의 결과는 바로 우리의 육신의 파괴, 건강의 상실, 감정의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명쾌한 알러지 감정 자가치료 세미나에 오실 여러분, 다들 감정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셔서 오시는 것임을 압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감정 문제를 그렇게 괴롭게 하였나요? 부모가, 형제가, 회사 동료가, 아니면 학교 친구가, 이 세상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의식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근본의 세계와 온전히 맞닿아 있다면 여러분의 의식은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완전한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 상태에 있다면 마음도 몸도 건강합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이 세상이 너무 불합리하고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게 억울하신가요? 돈 있는 사람은 무죄고 돈 없는 사람은 유죄인가 싶어 분노가 올라오나요? 그 사람은 남을 속이며 쉽게 사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려니 너무 고달프고 절대 성공할 수 없겠다는 좌절감이 몰려오나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나 불안하고 두려우신가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의로운 생각과 남에게 베풀었던 마음과 사랑으로 됐던 선의는 여러분의 영에게 영원히 남아있고 영계의 세상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하게 행동한 그들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껍데기가 벗겨지고 완벽하게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여기가 그곳이 아니고 이 세상이 그때가 아닙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신다면 힘들기는 하지만 힘들 건 없습니다. CCTV 앞에서 일진을 만났어요. 뭐가 걱정인가요? CCTV가 각도를 잡아서 잘 찍고 있습니다. 뭐 그래 열심히 때려봐라. 네가 행동한 대로 고스란히 기록돼서 벌을 받게 될 테니. 그리고 네가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 아빠는 좀 높은 분이야. 맞을 땐 좀 아플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잘 처리될 거니까요. 이런 심정과 비슷할 겁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는 공식적으로는 의식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영적 문제가 심각하신 분들에 한해서 무의식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불가피하게 비공식적으로는 진행을 해왔습니다. 무의식과 의식에 대한 알러지 검사를 모두 다 할 수 있으며 사실 이 두 존재의 부조화를 치료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심리치료에서도 정신과 치료든 국내 5대 메이저 병원에서도 할 수 없었던 명쾌한 체원장이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최고의 치료를 다 받아보시고도 안 돼서 명쾌한 체원장을 찾으신 분들 아무 답이 없으시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한번 귀를 기울여 보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톡톡이나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